56표, 기권 2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촛불의 승리로 해석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북 도민 역시 넉 달 동안 17차례 넘게 광장에 모여 뜨거운 함성을 외쳤는데요. 역사적인 촛불 일지를 돌아보고 탄핵 이후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내몬 최순실 씨는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때 처음 거론됐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은 우리나라 권력 1순위는 최순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딸 정유라의 대학 부정 입학과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미르와 WK 등 그동안 이면에 숨겨진 실체가 하나둘 벗겨집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W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고 공무원 인사에도 관여하는 등 민간인의 국정 개입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만행 또한 알려졌습니다.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나와라! 최순실. 지난해 10월 29일 전북 지역에서도 처음 시작된 촛불 집회.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보다 못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퇴진을 소리 높여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업 필요 없이 박근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부터 고등학생, 평범한 회사원들, 중년을 훌쩍 넘긴 노부부까지 모두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몇몇 그런 기득권층들에게 그 노란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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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비웁시다! 촛불은 군산과 익산, 장수 등 전북 전역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국정농단 사태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것에 분개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분명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타오른 촛불은 서울 광화문 공동집회를 제외하고도 지난 10일까지 공식적으로만 모두 17차례, 지금껏 모인 사람들도 넉 달 동안 무려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뤄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광장의 승리, 촛불의 승리,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받았습니다. 혁명이나 마찬가지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맞서서 그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까지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라는 것을. 촛불을 이끈 건 어떤 전문화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끌 생각도 없고 또 능력도 없었고요.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서 그동안의 집회 형식이라든가 방식들을 거의 이제 바꿔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또 누구나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던 건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탄핵 이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활짝 웃으며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며 탄핵 결정을 환영했고 거리를 행진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는 경찰 버스 차벽 위로 올라가 돌파를 시도했고 태극기 깃대로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70대 집회 참가자 등 3명이 숨졌고 경찰관을 포함해 수십 명 넘게 다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지역 간, 세대 간 민심은 더 갈라섰습니다. 이젠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굉장히 심했고요. 국론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찬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찬성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틀렸고라는 이분적인 부분보다는 이 둘이 탄핵 과정을 통해서 벌어진 갈등 관계를 잘 치유를 해야 될 숙제가 남았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은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농업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농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박 전 대통령. 지난 2012년 대통령 후보 당시 80kg에 17만 원이던 쌀값을 21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뒤 산지 쌀값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수입쌀의 문제를 감추고 생산 과잉, 소비가 되지 않아서 쌀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앞으로 향하는 농민들을 맞이한 건 살수차의 물대포였습니다.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과잉 진압하는 현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촛불의 선봉에 섰습니다. 쌀값 보장과 대통령 퇴직 문구를 단 트랙터가 향했던 곳은 촛불 집회의 중심 광화문. 그것이 부검 2차 만료 기간이 10월 25일이었어요. 근데 10월 25일
만료 기간이 끝나고 난 26일 날 바로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남기 투본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열기가 촛불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농민들은 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결국 우리 농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경쟁력이 약하고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304명의 소중한 목숨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 어느덧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촛불 민심. 그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또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두 재판관은 그 근거로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시간대별로 제시하며 대통령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했는지, 대통령의 자질이 왜 중요한지 세월호 참사가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촛불 민심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이제라도 진실을 하나둘 밝히는데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청와대는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르스 확산 방지 또 완전 그 종식을 위해서 방역 당국과 또 관련 부처 또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자가 격리된 그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까지 전 국가적으로 이제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무너진 질병 방역 체계도 서둘러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 전국에 걸쳐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186명. 이 가운데 36명이 숨지고 전북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창의 한 마을에선 주민 100여 명이 집단 격리된 채 2주 동안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예쁘다, 노랑이 이뻐. 일주를 자제하고 이웃을 가지 말고 이렇게만, 또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갈수록 진화하는 AI 바이러스. 다른 시로타입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변이체가 생기는 것이죠. 반복되는 AI와 구제역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발생 48일 만에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땅에 묻는 등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AI는 초기 방역의 실패에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여기에 구제역까지 동시에 발병하면서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과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침을 정비하는 일 또한 시급합니다. 다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입학식. 일부 신입생과 학부모가 국정 교과서 채택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학교 측과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보조 교재 등으로 활용하기로 한 학교는 83곳. 교육을 위해서 좋은 자료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존 검정 교과서와 비교 분석해서 사용을 한다면 훌륭한 보조 교재가 될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은 물론 연구 학교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우려가 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거라는 판단에 섭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정 거부에 맞서 법리 검토에 나섰고 국립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도 교과서 논란까지 불러온 국정교과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임 대통령이 박정희 교과서, 다시 말하면 효도 교과서라는 어떤 이미지가 연출될 거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됐었고 집필진 모두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난 2월 준공 10년 만에 문을 닫은 개성공단.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전북지역 업체 7곳도 값비싼 기계와 설비는 고스란히 놓아둔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돌릴 기계가 없습니다.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애써 뚫어놓은 거래처는 거의 다 끊겼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정부에서 다시 제가도 할 거면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오다 주겠어요? 안 되죠. 이제는 끝났어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정부의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오는 이유가 없는 거죠. 95%는 떠밀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안전을 고려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다음 정부는 정경 분리의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은 없을 것이라던 애초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개성이 재가동이 된다 했을 때 정치권에서 더 이상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흔들고 그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어긋난 외교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과 지난해 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촛불 민심이 성토해온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외국 정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부에선 민감한 정책들을 폐지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교 관행을 존중하되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강대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변화의 흐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만 이런 전략적인 외교를 펴는 게. 또 당사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맺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외교 문제를 떠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합의된 것들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권한 집중과 낡고 부패한 기성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표면으로 드러났는데요.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서 정치개혁과 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 대부분을 임명합니다. 수많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에 대한 인사권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하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정책이 자기네들 의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나눠 맞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핵심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요 부산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마다 개헌 시기와 내용은 달라도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정책이 중앙정부에 가로막히는 현실 속에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 구조가 개편된다 해도 결국 중앙 집권적인 체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현재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이런 장치가 너무나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또 지방이 재정적으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221조 원과 59조 원으로 8대2. 하지만 쓰는 돈의 비율은 중앙이 4, 지방이 6입니다. 세금 제도가 잘못돼서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배정돼 있고 그래서 국세로 배정된 세금액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국가 사무 80%가량을 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지만 재정 분권은 여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이할 자치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등장합니다. 조직 운영과 인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부가 정한 인구수 기준에 따라 기구 설치와 인력 배치가 좌우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하나 만들 수 없고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지방의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 일부 자치단체에선 지방 분권 개헌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권력구조 개편형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당마다 당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를 압박시키고 원내 총무 차다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개헌을 위해선 이제 촛불 민심을 개헌 추진 과정에 오롯이 반영해야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하지만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촛불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계기로 해서 진짜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을 다 뿌리 뽑고
그런 점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저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투표 연령을 하향을 해서 저희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에 참여하기를.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딜 가든지 그런 것만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나 제도가 우선되어야지 않나 싶네요. 태극기 촛불 그렇게 너무나 갈라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통합이 돼가지고 약한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